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함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공화당은 곧 공화당이 어떤 당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어제 하원 의장 후보로 선출된 탐 에머 의원은 몇 시간 만에 도중 하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강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공격한 뒤 이탈표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자 마이크 존슨 후보가 하원 의장 선출 시험대에 오릅니다. 공화당 하원이 마피아 패밀리처럼 쪼개져 서로 싸움을 하느라 하원 의장 선출조차 어렵다는 경고가 강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프리덤 코커스부터 초당적으로 일하려는 그룹 등 5개 그룹입니다. 마피아 5 패밀리즈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휴전을 거부하고 대대적인 공습을 이어갑니다. 가자지구 구호 작업은 중단돼 갑니다. 병원 의사들은 연료 공급을 막는 것은 환자에게 사형 선고라고 호소합니다. 연료 공급 중단에 공습 위기까지 처한 병원들도 거의 문을 닫을 판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카타르 정부에 알자지라 방송의 반이스라엘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미국에서는 보수 팍스부터 진보 매체까지 거의 친이스라엘 보도 방향, 여기에 대해선 말하지 않자 요르단 왕비가 이중잣대를 걷어치우라고 미국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엔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피난 가라면서 물과 먹을 것과 약과 연료를 주지 않고 대신 공습을 주는 이스라엘이 전쟁법을 위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지금은 휴전 아닌 확전으로 향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중국 당국의 환영을 받은 뒤 시진핑 주석을 만나 기후변화, 펜타닐 사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강화된 시점에서 방문이라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곧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날 기회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면책 특권을 약속받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대배심 증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비서실장이 사냥개처럼 쓰이고 버림받을 것이라고 악담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국에서는 보스와 직원의 법적 미팅이 있습니다. 직원이 보스에게 복수하는 그런 형태의 증언입니다. 트럼프와 그의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엔의 미팅인데 뉴욕의 그 사업 사기 이번 재판에서는 버팔로 빌즈, 반조비 등 예상하지 못했던 구단과 그리고 예술인들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정도쯤이 되면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뉴스 엄청 빅하고 뜨겁고 위험하고 또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 하원에서 하원 의장을 뽑는 투표가 조금 있으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지금 미국 공화당의 문제가 무엇인가,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부 보고 있는 그런 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3주일 동안 공화당 하원은 케빈 맥카티라는 당 지도자, 하원 의장을 버리고 반복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데 지금까지 실패하길 3번, 그리고 오늘 이제 4번, 오늘은 아마 될 가능성이 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공화당이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피아 5 패밀리처럼 5로 조각나 있기 때문에 몇 명만 반대해도 이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번째 임무를 놓고 하원 의장을 선출을 하는데 이제 케빈 맥카티가 나가고 스티븐 스칼리스 비교적 온건파였죠. 도중에 사퇴했고 짐 조던 굉장히 극운데도 결국은 공화당 의원들이 비밀 투표에서 후보에서 쫓겨내버렸고 어제 탐 에머도 결국은 본인이 후보가 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표를 217표를 받지 못할 것을 알고는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탐 에머 같은 경우는 221명 중에서 217표를 도저히 받지 못하고 한 20표 정도가 이탈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온건 팔아서 안 된 겁니다. 미네소타주가 지역구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루 전에는 여기 하원의장 선거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어. 짐 조던 개입했다가 결국은 떨어졌잖아요. 그랬는데 또 이 탐해머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바로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 인준을 막 하려고 할 때 공화당 의원들이 이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트럼프야. 트럼프를 지켜야 할 때 이 사람은 바이든 인준을 찬성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보수적인 이런 성향은 있지만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하는 사람이 하원 의장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게 공화당의 몇몇 사람들의 그 같은 그 주장이고 그로 인해서 탐 해머는 나 안 되겠구나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 의장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하원 의장이 되려는 사람을 끌어내리긴 한 겁니다. 짐 조던 만들지 못했고 탐 해머 되려고 하는 것을 끌어내렸고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이크 존슨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탐 해머를 하원 의장이 되게 하지 못하는데 성공을 해서 깨는 데는 굉장히 능수능란하다 하는 것을 다시 증명을 했고요.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한 명 한 명 의사당에 모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이라는 51살입니다. 4선 의원이고요. 루이지아나 4지구가 지역구입니다. 루이지아나 4지구가 아주 커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무슨 영킴 의원이나 아니면 미셸 스틸 의원의 지역구 의원보다도 많네요. 그 지역 주민 숫자가 76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지난번 선거에서 지난 50년 동안의 루이지아나주의 4지구 선거에서 가장 큰 표 차이로 이긴 사람입니다. 이때 트럼프에게 딱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루이지아나주에서 주립대학교에서 전부 학사 그리고 이제 법대도 거기서 나왔고 그리고 나서 한 20년 동안은 헌법 전문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에서 하원 의원 한 번 하고 2016년부터 선거에 나가서 주 의원으로 4선 의원이 된 거거든요. 복음주의 크리스천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떨어졌던 짐 조던, 프리덤 코커스를 만든 짐 조던의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동맹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와이프 그 켈리 존슨과 99년도에 결혼을 해서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왜 개인적인 것까지 말씀드리냐면은 지금까지로 보면은 가장 당선될 확률이 오늘 4번째잖아요.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이력이잖아요. 앞으로 하원 의장이 되면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 사람이 소속돼 있는 하원의 그런 모임, 미팅, 코커스는 공화당 컨퍼런스 부의장을 2번 했습니다. 이 공화당 그 컨퍼런스라는 게 공화당에 말하자면 간부회의죠. 간부회의에 부의장을 2번을 했고 지금 의장은 리스 첸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고 저 사람 탄핵돼야지 돼 하는 것을 주도했었던 그 의원을 내쫓고 그 자리에 들어간 뉴욕이 지역구인 역시 여성입니다. 앨리스 스테파닉이 의장으로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오늘 투표를 하게 될 마이크 존슨이 부의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라는 것은 공화당 컨퍼런스는 우리의 의제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멤버들에게 알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미팅도 주선을 하고 에브리데이 어떤 아젠다 같은 거에 대해서 뉴스레터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회 소속이고요. 여러 개 위원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법사위원회고요. 주말에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9명 있었을 때 첫 번째 후보 이제 떨어져 나갔고 두 번째 후보 떨어져 나갔고 그 9명 중에서 남아있는 몇 명 가운데서 지금 세 번째인 건데 하원 공화당이 새로운 길을 가야지 된다. 그러려면 비전이 있어야지 되고 계획이 있어야지 되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정책 원칙 중심의 보수주의자인 건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고 2020년도에 선거 결과를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뒤집으려고 하는 텍사스의 고소를 지지하기 위해서 하원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100명 이상의 하원의원에게 서명을 하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리스 체니라는 공화당에서 쫓겨났고 하원 의원 자리에서도 떨어진 리스 체니가 딕 체니의 딸이 얘기하기를 선거인단
집계를 방해하는 선거인단 집계가 곧 차기 대통령을 선언하는 거니까요. 그걸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설계사가 바로 마이크 존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그리고 어제도 공화당에서 이제 기자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텍사스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어쨌든 트럼프 편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일을 했는데 이게 질문이 나오면요. 공화당이 요즘에 너무 거칠어져 가지고 막 욕해요. 의원이 버지니아 팍스라는 의원이 ABC 기자였는데 ABC 기자한테 막 있잖아요. 뭐 집어치워, FS 이런 욕 막 해서 레이첼 스캇이 어제 질문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왜 이렇게 혼란한가? 이 주요 혼란의 원인의 맥락을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스가 잘 정리를 했던데 극단적이 돼가고 점점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공통 분모를 찾지 못하고 오래된 미국의 정치 조크라고 할까요? 저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이 항상 혼란하다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공화당이 혼란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눈에 띄게 기능을 하는데 아무리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극좌파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콜테스도 온건파와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의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라든가 아니면 지금의 하원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 같은 사람이 지금 좀 돋보이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하나로 묶네. 공화당은 이게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못 한다는 겁니다. 리더를 쫓아냈으니까요. 8명이 단합을 해서 쫓아놨으니까. 공화당은 아주 오랜 동안 기존 질서를 따르는 정치인에 의해서 리드를 해왔는데 그게 친비즈니스, 돈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보수, 외교적으로는 강성, 그래서 국방비는 증강해야지 된다. 다른 것은 좀 재정적으로 책임 있게 하더라도 이게 공화당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주니어 멤버들이 늘어나면서 새로 선출되거나 1선, 2선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정책에서는 보수라고 하지만 정책에서 보수인지 극단인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 그리고 그 과정은 굉장히 극단적. 8명이 96%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4%가 쫓아내는. 그리고 또 이런 공화당에 새로 들어간 정치인들은 거의가 트럼프와 나란히 갑니다. 트럼프 추종파입니다. 또 하나는 파워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 어차피 나이 든 세대는 지고 젊은 세대가 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최근에 공화당의 문제이고 밀 롬니가 책을 냈는데도 요즘 이 하원 선거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데 밀 롬니라는 온건한 공화당에 나는 다시는 선거하지 않고 76세인데요. 후배들에게 물려주겠어.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밀 롬니가 책에서도 어떤 면에서 나는 더 이상 나의 당, 공화당을 존중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 당내 분열을 Five Families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Five Families 하면 1931년 이때부터 30년대 초부터 뉴욕에 있는 그 마피아 가족들 있잖아요. Five Families. 감비노 패밀리는 너무 잘 아실 테고 그리고 콜롬보 패밀리도 잘 아실 것 같고요. 보난노 이런 식으로 나머지 2개, 5개 패밀리처럼 공화당도 딱 5개 패밀리로 나뉘어져서 하원 의장조차 선출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파벌. 한국에 무슨 더불어민주당의 친명, 반명, 온건. 그러면 국민의힘에 친윤, 반윤, 온건. 이렇게 한국은 막 3개 정도잖아요. 공화당은 지금 5개라는 겁니다. 5개요. 해서 첫 번째입니다. 프리덤 코커스. 극우이고 티파리 운동 아주 강하게 지지를 했었고 2015년부터 등장했지만 트럼프와 운명을 같이 하는 이 프리덤 코커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화당 연구위원회라고 리퍼블리칸 스타디 커미티라고 있습니다. 오래된 보수 그룹으로 가장 공화당의 이념적인 것을 가지고 가는 세력입니다. 세 번째는 메인 스트리트 코커스라고 해서 이제 공화당의 221명 의원들이 이제 본인들이 속해 있는
뭐 사법법사위원회 이런 것 말고요. 그 시스템에 따른 것 말고 본인들이 속해 있는 멤버입니다. 성향에 따라서. 메인 스트리트 코커스 하면은 왠지 돈과 연관돼 있는 것 같잖아요. 공화당의 기본적인 성향인 친비즈니스. 그리고 네 번째가 공화당의 가버넌스 그룹.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보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건한 이런 약간 중도적인 나머지 5번째가 문제 해결 그룹 해서 플라브럼 그 솔버스 코커스라고 돼 있어서 이 그룹은 초당적으로 일을 하려는 그룹입니다. 이렇게 5가지예요. 프리덤 코커스, 공화당의 연구위원회, 메인 스트리트 코커스, 공화당의 가버넌스 그룹, 그리고 공화당의 문제 해결 그룹. 이 그룹들 5그룹에 조금 겹쳐지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뭐 프리덤 코커스를 제외하고는. 그렇지만 서로 이 5개 그룹에서 우리의 이득을 따지다 보니까 하원 의장을 선출하는데 4명만 이탈돼도 안 되잖아요. 이 그룹들에 4명만 있겠습니까? 멤버가. 그래서 지금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그 숫자가 적은 그런 그 다수당이기 때문에 선출하기가 어려운 거고, 오늘 이제 곧 투표를 시작할 텐데 투표 시작하면은 뭐 그다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될지 두 번째, 세 번째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 마이크 존슨이라는 의원은 트럼프의 정말 최측근이기 때문에 하나는 탄핵 재판에서 그를 보호하려고 열심히 일했고, 두 번째는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게다 대고 복음주의 크리스찬이고 또 이제 짐 조던의 동맹이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온건파가 된다는 그림이 안 나오는 거고, 또 하나 페이트릭 맥켄리라는 지금 그 하원 의장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임시적으로 좀 몇 개월 주자 하는 그림도 뭐 나올지 안 나오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왜냐하면은 페이트릭 맥켄리라는 지금의 대행은 극우 공화당이 쫓겨낸 케빈 맥카티와 동맹이기 때문에 이 맥켄리에게 파워를 주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공화당에서 쫓겨난 사람 가운데 유명한 2사람이면 한 사람은 리즈 체니고 또 한 사람은 쫓겨났다기보다 아담 킨징어, 본인이 스스로 물러났잖아요. 일리노이인데 이 사람 젊고 뭐 돈도 많아요. 꼭 정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와 이상이 더 이상 이 공화당은 막 협잡군들이 너무 많고 맞지 않는다 해서 어차피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선거에 안 나간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오늘 굉장히 좋은 테스트다. 지금 마이크 존슨을 선출하느냐 아니면은 그 페이트릭 맥켄리를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공화당의 앞으로의 그림이 훤하게 보이는구나. 페이트릭 맥켄리를 선출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좀 꺼려할 뿐이다. 왜냐하면은 막 요즘에는 공화당에서 살해 위협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담 킨징어의 경우에는 이 마이크 존슨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 사람이 원래 따지고 보면 그냥 평범하게 이제 그 사선 의원 처음에 출발은 평범하게 하다가 선거할 때 지난번에 뭐 50년 만에 가장 큰 표 차이로 이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트럼프를 잡아야지 내가 이기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트럼프에게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당 폭동 사건이 막 일어났었을 때요, 그 몇 시간 동안에 선거 결과에 반대하려고 막 공화당 의원들이 애를 쓰고 개표가 중단되고 했었잖아요. 그 같은데 열심히 일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그 마이크 존슨 표를 받게 될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의사당 폭동 사건에도 전화를 걸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내세요. 계속 싸우세요. 국가는 당신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바이든 당선을 막아야지 됩니다. 이렇게 트럼프와 완벽한 정치 공동체가 된 사람이다. 이게 공화당의 오늘이 정말 중요한 테스트다라는 게 공화당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공화당을 떠난 아담 킨징어 전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호주 총리 때문에 그러나요? 저는 뭐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얘기할 게 있어서 그런가 하고 좀 봤는데요. 하마스가 이집트의 그쪽 국경을 통해서 미국인들은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뒤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죠. 이집트와 하마스 전쟁은 지금으로서는 휴전보다는 확전 중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 그 사이에 미국에서 이제 미국 방송을 통해서만 이 사건을 보시는 분들과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내용까지 접하시는 분들은 의견 차이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아무튼 잠시 뒤에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세긴 셉니다. 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을 비난했다가 사무총장 사임해라. 당장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총장이 내 말을 조금 정정하겠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을 피신하라고 하고 계속 공습하면서 물도 안 주고 식량, 약도 안 주고 이건 전쟁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이 뭔 소리냐. 우리가 당한 게 얼만큼인데 하면서 사임하라고 했거든요. 테러 행위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본인은 이스라엘의 한 테러에 대해서 하마스를 분명히 비난을 했다. 비난을 했죠. 초기에 많이 비난을 했고, 그것은 이제 10월 7일에 시작돼서 며칠에 걸쳐서 조금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그 애프터에는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정말 엄청 많이, 어린이가 뭐 한 2,400명 정도 숨졌고요. 성인 다 합치면 뭐 6,000명 넘었을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되고, 그걸 피난 가는 길에 생각을 해보세요. 피난 가는 길에 그렇게 한다 하면 이거는 학살이 아니고 하마스의 학살만 학살이냐. 세계에서 반응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렇게 했다고 지금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국민의 불만이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정당화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하고요. 사실은 다 맞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무조건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겠어. 무조건 난 하마스를 지지하겠어. 뭐 하마스를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서방 세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 이거 양쪽에 비난을 하고 양쪽의 비난을 받는 게 맞죠. 제가 하마스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잠깐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1,400명 이상이 이스라엘 사람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숨졌고, 하마스는 지금 텔레비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마스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고, 가자지구는 그렇지 않아도 16년 동안 실업률 50%의 사람들 먹을 것 없어, 입을 것 없어. 가자지구뿐만이 아니라 서안지구에서도 12살짜리 그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막 감옥에 갇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뭔가 충돌이 있었겠죠. 거기서 돌 던졌다고. 돌만 던져도 팔레스타인 소년들은 감옥에 갑니다. 이런 것들을 미국 매체나 서방 매체에서 잘 보도하지 않잖아요. 그게 현실인데 아무튼 그런 일이고요. 지금 하마스가 어제 이스라엘 관계자를 만났고, 헤즈볼라 리더들이 레바논에 있는 지금 탑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그 밖에 하마스를 제외한 지하드 그런 그 그룹 리더들도 만나고 있고, 텔라비브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도 이제 라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고, 시리아도 스물스물 움직이고, 미국의 국방부는 이스라엘과 같이 아이언돔을 구성한 거잖아요. 아이언돔을 그쪽으로 더 보내고 있는데, 하마스는 기본 자체가요. 1988년도에 만들 때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는 이스라엘 없애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하마스의 주장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48년도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사륙하고 또 사륙하니까, 살아있어도 숨도 못 쉬게 연명만 하게 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피신하라고 하면서 공습을 하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하마스는 1988년도에 이스라엘을 없애야지 우리가 산다 하는 목표로 본인들도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전사, 파이터 그룹입니다. 하마스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무기, 폭력을 허용을 하고 대량 학살, 가능하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게 하고 나도 죽겠다. 이번에 1,500명 이스라엘 남부에 들어간 하마스 파이터가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마스의 그 무자비함, 그런 건 새로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990년대 초부터 88년도에 만들어져서 같은 팔레스타인이지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뭔가 좀 온건하게 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협상하려고 하면 모든 그 협상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테러 폭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팔레스타인과 좀 뭔가를 협상해 보려고 하면 극우 네타냐후와 같은 그 그룹에서 뭔가를 일을 저지르는 것처럼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협상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폭탄을 던지는 본인의 몸과 함께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봉쇄를 지금 많이 받았고 2006년부터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선출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보다 낫다 해서 다 서쪽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아바스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16년 동안 이스라엘의 거대한 뭐 6m 높이라고 하든가요. 그런 벽과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이스라엘과 전쟁도 여러 번 치렀죠. 그리고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자면 하마스의 경우는 팔레스타인이 나라를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팔레스타인 국민의 희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팔레스타인은 우리 국민을 다 보호하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어린이들까지도 그렇게 지독한 12살짜리 아이가 돌을 던졌다고 감옥에 가둔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선 우리도 목숨 내놓고 해야지 된다가 하마스입니다. 그리고 지난 16년 동안 그렇게 억압을 당하면서도 네타냐후 같은 세력은 하마스를 키웠잖아요. 절대로 팔레스타인에게 독립국가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간질시키는 걸로. 그걸 당하면서도 그래서 뭐 그냥 안주하고 살겠지. 뭐 지들도 보니까 이 하마스의 또 다른 그룹들은 해외에 나가서 화려하게 호텔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데 이렇게 안심한 게 큰일인 거죠. 그동안에 계속 갈고 닦은 겁니다. 이번에 너무나 그 기량을 보여준 거죠. 말하자면 대량 학살의 기량, 업그레이드된 능력을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테러 공격이 아니었잖아요. 이번에 완전히 본인들이 막 순교자라고 하면서 더 많은 이스라엘을 숨지게 하고 납치하고 뭐 정교한 군사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테러 군사 공격이었습니다. 평화 협상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지 팔레스타인이 산다고 생각하는 게 하마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룹을 유일하게 없애야지만 그래야지만 평화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예전에요. 2014년도에 버락 오바마가요. 아이시스를 물리쳐야지 된다.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인간에게 테러 공격을 저렇게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아이시스가 없습니까? 있죠. 아이시스라는 이름으로도 있고 또 다른 이름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은 그렇게 하마스를 완전히 없애버리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오바마 시대에 했었던 그때와 똑같은 역사의 되풀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마스만 희생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희생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하마스는 3만 명에서 4만 명, 많아봐야 5만 명인데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많게 보면 250만 명까지 되잖아요. 누가 더 많이 더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같이 살든지 같이 죽든지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지. 같이 살든지 평화로 협조하면서 양보하면서 아니면 같이 죽든지. 너 죽고 나 살자는 없는 겁니다. 네타냐후가 하려고 하는. 팔레스타인 너 죽고 이스라엘 나 살자. 특히 이제 나 정치인으로서 이런 건 절대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때에 앤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월요일에 앤토니 블링켄이 주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담고 일을 하고 있는데 중동에서도 주이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10월 13일에 카타르에 가서 카타르 정부 관계자들에게 알자지라 방송 좀 톤다운 해달라는 것을 요청을 했다. 알자지라가 카타르 정부가 구성을 했지만 운영 자체는 민간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알자지라는 카타르의 소프트 파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자지라를 보면은요. 뭐 이스라엘 쪽의 것을 대변을 별로 안 하죠. 하마스가 나옵니다. 하마스 지도자들이 얼굴은 가리고 뭐 목소리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많이 퍼뜨리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자지라 또 저는 알자지라 아라빅을 보는 게 아니라 알자지라의 영어판을 보기 때문에 앤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알자지라 영어판까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어판은 그다지 뭐 완전히 극단적인 뭐 편파다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미국이 훨씬 편파죠. 거의 100% 친이스라엘이니까 저렇게 뭐 CNN부터 저렇게 팍스까지 거의 친이스라엘이기 때문에 CNN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렇지 알자지라의 영어판은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야말로 뭐 언론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알자지라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요. 정부 자금의 지원은 받지만 운영 자체는 독립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알자지라가 하마스의 선전 대변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내부에는 사실은 뭐 하레츠 이런 이스라엘 정권을 비난하는 이번 전쟁의 유일한 책임은 벤자민 네타냐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설을 쓴 하레츠 같은 신문도 있지만 뭐 알자지라는 뭐 그 정도의 뭐 아랍이 잘못됐다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진 않지만 어쨌든 미국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인질 협상에서 이 카타르가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본인도 주이시고 주이식의 지도자들 앞에서 얘기를 해서 이건 좀 나갔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랍인들이 인구가 합치면 한 4억 5천만 명 정도가 되고 한 뭐 10개도 넘는 국가에 나뉘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랍도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고 당연히 수니파가 다수죠.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시아파가 이란을 포함해서 소수고 그러나 이란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라이벌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고 하마스는 순이지만 지금 또 다른 어떤 이념 때문에 이란과 손을 잡고 있고 이런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10개가 넘는 국가에서 무슨 뭐 시리아, 이집트, 이란, 뭐 레바논 뭐 이런 식으로 요르단 딱 퍼져서 4억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매체가 달라요. 카타르에 있는 알자지라는 미국의 국무장관에 따르면 반이스라엘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UAE 이런 또 걸 보면은 줄타기 하거든요. 줄타기를 해서 하마스 절대로 인터뷰 안 합니다. 그리고 아랍어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골로 나옵니다. 뭐 이거는 얼굴에서 딱 나와요. 아랍계냐 이스라엘계냐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랍에서도 전쟁이 확산되는 걸 두려워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물론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라든가 무슨 가자의 하마스 같은 또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은 이런 데는 그렇지만 나머지는 본인들이 이거 전쟁이 확산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권이 좀 약하고 요즘에 반대가 많은데 더 약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국가들이 많고 이건 레바논도 그렇습니다. 정권 자체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뭐 이집트와 요르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하는데 아무튼 이런 때에 요르단 왕비가 딱 어제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하더군요.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아니 친서방 언론은 아랍의 어린이들이 저렇게 이스라엘인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숨지는 것에 대해서 언제 누가 얘기를 샅샅이 심층 보도를 해봤는가. 이건 완전한 명백한 이중잣대다라고 라이니아든가요? 이 왕비가 퀸이 얘기를 합니다. 압둘라 왕의 그 부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 이집트에서 그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를 나왔고 애플하고 시리뱅크에서 일하다가 왕과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팔레스타인계인 겁니다. 엄마 쪽은 뭐 터키계도 조금 섞였다고 하는데 부모가 팔레스타인계니까 요르단에 정착하게 된 것은 그 아버지는 서한 지구에서 왔어요. 근데 요르단에 정착하게 된 건 하도 막 그 위험하니까 그래서 요르단에 정착을 해서 그렇게 살게 됐는데 이 왕비가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방 세계 언론 이거는 너무 명백한 이중잣대지 하고 한마디를 딱 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터키의 에르도안도 지금 이스라엘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하마스를 터키의 에르도안은 지금 또 본인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에 따라서 해방군이다. 말하자면 독립군이다. 팔레스타인 독립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는요. 스리랑카의 아완타 아티갈라라는 제가 이 시사 만평을 보고 나서 이 사람 이름을 보고 누군가를 보게 된 건데 지금까지는 서방과 유엔이 아무리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 너무해 이렇게 한 번 말했다가 너 그만둬 소리 들었잖아요.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서한 지구에서 딱 군복 입은 이스라엘 군인이 총을 들고 이제 그 딱 누워 있어요. 이미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그런데도 총구를 딱 들이대고 있을 때는 미국과 서방 세계가 어깨 동무하면서 랄랄룰루 합니다. 그런데 그 누워 있던 그 팔레스타인 청년이 칼을 딱 이 군인에게 들이대면은 그때는 막 화들짝 놀라서 이런 친이스라엘 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아랍권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관한 전쟁과 평소의 입장이라고 할까요? 자, 그런 것들이 차이가 너무 커서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인 매체에서도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뭐 1월 초부터 풍선 그때부터 계속 중국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등등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긴장이 한참 높아져서 그렇게 될 경우는 미국 기업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때에 만나서 왕위 외교부장도 만나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회담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중국을 다닌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경제가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제가 시간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캘리포니아가 뭐 국가별로도 경제력으로 따지면 어느 국가보다도 큰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경제 기후 협력을 추진한다고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이 많이 그 긴장이 높아졌을 때 캘리포니아 같은 영향력이 있는 주의 주지사가 직접 가서 시진핑 주석도 그러니까 만나줬죠. 왕이 외교부장도 만나고 하니까 당연히 이건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홍콩 대학교에 먼저 갔거든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계없이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캘리포니아주는 기후변화 같은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가는 산업이 먹고 사는 그런 것을 주도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협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치인들 다니면 막 뭐 양해각서 같은 거 쓰는 것 있잖아요. 우리 경제협력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건 나중에 일이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단은 합의, 그 양해각서.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런 데 가서 뭔가 많이 해오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 이제 했고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늘 중국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 뭔가 좀 페이지를 우리가 넘기자. 뭐 과감하게 대단하게 충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얘기대로 미국과 캘리포니아주 특히 이 중국과의 우정 더 돈독하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서로 이제 믿어가면서 결정하자. 서로 좋게 윈윈하자 하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하자. 그러니까 디테일하다기보다는 뭔가가 같이 좀 뭐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국가적으로도 정치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대통령이 이런 게 있어도 어쨌든 뭐 협력할 건 협력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말뿐이네요. 의미 있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기후변화 이건 하겠죠. 중국도 필요하고 캘리포니아주도 필요하니까 그런 방법을 논의를 했답니다.
뭐 결과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리고 펜타닐과 펜타닐에 들어가는 재료 같은 것이 중국에서 멕시코로 가서 멕시코에서 그거로 만들어서 완품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없애보는가? 그럼 중국은 아니 우리가 그걸 수입해 갈 때 뭐 그런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고 얘기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수입처가 어딘지 보면 알죠. 협조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예 문제인 거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 이런 것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일이네요. 왕이 외교부장이 그 워싱턴을 방문을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긴장 완화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뭐 몇 주일 뒤네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열리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거기 오니까 거기서 미국 대통령 만나기를 원하고 글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뭐 팀 쿡도 만나고 또 일론 머스크도 만나고 게빈 뉴섬도 만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안 만난다 하면은 이 뭔가가 마음속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만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의회에서는 뭐 투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하원 의장 이것뿐만이 아니라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크 메도우즈라는 전 비서실장이 면책 특권을 받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대배심해서 증언을 이미 3차례나 했다 하는 얘기가 어제 ABC 방송에서 보도되니까 당장 어떻게 이 소셜미디어에 쓰냐면요. 당신의 돈과 가족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뭐 조작을 한 사람들을 내가 폭로하는데 뭐 관심이 없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나에 대해서 나쁜 증언을 누구에겐가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약하고 겁쟁이고 실패하고 미국 국가에 굉장히 나쁩니다. 마크 메도우즈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이런 건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니까 하지 마. 앞으로도 더 하지 마. 왜냐하면 이건 워싱턴에 관한 그 폭동 이후에 그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내가 비서실장으로서 계속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루디 줄리아니가 부정선거였다는 증거를 찾아내서 우리에게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듣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도 maybe 그 정직하지 않아서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대중에게만 말한 거다. 뭐 이런 증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크 메도우즈를 여기서 딱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또 조지아주에서도 또 다른 조지아 주에 관련된 선거 여기도 마크 메도우즈도 같이 기소가 됐고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크 메도우즈에 대해서는 그냥 한 방에 어떻게는 못하는 겁니다. 나 그 사람 나의 그래도 비서실장인 적 없어. 이런 얘기는 안 하네요. 시드니 파웰에 대해서는 시드니 파웰이 나의 변호사인 적 없었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뉴욕에서 이틀째 마이크 코헨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의 비즈니스 사기 혐의에 대해서 뭐 증인하는 그런 증인석에서 만나게 되는데 어제 보니까 마이크 코헨이 본인이 변호사였었을 때 픽서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불려라 하면은 계속 자산을 부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10년 전에 그 뭐 버팔로 빌스가 팔려고 내놨을 때 트럼프와 또 이제 반조비와 팀을 이룬 그 캐나다 투자팀이 서로 겨뤘었답니다. 그때도 내가 자산이 많다고 부풀리라고 했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지금 뭐 반조비가 나와요. 뭐 하키팀 구단주가 나와요. 뭐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오늘도 어떠한 폭로가 나올지 모르고 하원에서는 이제 곧 새로운 하원 의장을 뽑는 투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얼마 안에
그가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이크 존슨이 될지 되지 않을지 결정될 것 같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